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이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이란과도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무우승 전담부대인 메디온 부대가 창설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살펴봅니다. 육군이 야전부대의 신병 군사특기 분류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의 경력과 희망 등이 반영돼 자발적인 군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핵 개발로 인해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며 인도적 차원의 핵 개발 포기를 강조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일 북한이 핵 개발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협력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안정과 번영도 가능하다는 점을 하루속히 깨닫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이란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란 국영신문사인 이란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하고 북한이 위협이나 도발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상을 통해 핵 문제 해결 과정에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핵 문제 해결에 주는 함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하루속히 진정성을 갖고 협상 과정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우리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핵 개발의 희생양이 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란이 서방 진영과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한 만큼 이란식 핵 해법 사례를 들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인 이란과도 북핵 문제에서 협력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오는 6일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은 물론 실제 핵사용 위협까지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핵 개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해공군의 감시자산이 얻어낸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합동지휘통제체계가 성능 개량 작업을 마치고 전력화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전력화로 정보 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돼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012년부터 추진했던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의 성능 개량을 마치고 5월 1일부로 전력화했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체계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작전 수행 능력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K6는 합동작전 기능 개발과 육해공군 지휘통제체계와의 연동 등을 통해 지난 2007년 12월 최초로 전력화됐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 사업은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합동작전 운용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서버 처리 능력을 기존의 2배로 확장했으며 기존보다 4배 많은 사용자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서버 간 네트워크 대역폭도 3.5배 증가했습니다. 또 작전사격 부대의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등 장애가 발생해도 단독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독립부대 서버를 구성해 작전사격 부대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보장했습니다. 특히 해병대 사령부의 합동상륙작전과 서북도서 작전 기능 등 작전사격 부대의 고유 임무 기능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아울러 기존 K6에 적용했던 외국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국산으로 전환해 관리자의 유지 보수가 편리하도록 한 것도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K6 성능 개량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체계 성능이 대폭 향상됐고 정보전 위주의 통합 전투 능력을 포함한 작전 수행 능력이 한 단계 발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예하 의무후송항공대인 메디온 부대가 지난 5월 1일부로 창설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무와 후송, 수리온을 합성해 이름을 지은 메디온 부대는 창설 이후 지난 1년간 78건의 환자 수송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메디온 부대는 전방 지역 장병들을 위해 긴급 의무 후송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창설됐습니다. 원래 창설 계획보다 3년 앞당긴 겁니다. 부대 창설 이후 지금까지 환자 수송 건수는 78건. 심장질환 환자들과 중증 외상 환자 등 모두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긴급 환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메디온 부대의 역할이 빛을 발한 것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때였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응급 환자가 발생하자 포천 기지에서 이륙한 헬기가 1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후송했고 그 결과 김정원 하사와 하재원 하사는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부대가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첨단 장비를 갖춘 수리온 헬기를 보유함으로써 임무 수행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헬기의 비행 가능한 기상 조건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정 2마일인데 비해 수리온 헬기는 1.5마일로 줄어들었으며 구름의 높이도 1,500피트에서 1,000피트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의무 후송 임무 수행률이 메디온 부대 창설 이전의 68%에 그쳤던 데 비해 지금은 97%까지 향상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메디온 부대원들은 국민의 군대로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신속하고 완벽한 작전 태세를 완비하여 국민의 생명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대는 의무 후송용 전용 헬기가 도입되는 2018년이 되면 서해 도서 지역 등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어디든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위해 해상 비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육군이 이번 달부터 야전부대의 신병 군사특기 분류를 전산화하기로 했습니다. 신병 개인의 경력과 희망을 반영한 분류로 입영자들의 자발적인 군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경희 상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정보체계관리단이 개발한 군사특기 분류 전산 시스템은 개인의 희망 40%와 개인 자력 40%, 신병교육 성적 20%를 반영해 분류합니다. 기존의 특기 분류는 입영자의 희망보단 개인 자력만 고려해 사여단급 부대의 특기분류 심의위원회에서 분류해왔습니다. 육군은 이번 특기분류 전산 시스템 도입으로 신병교육 성적과 개인 희망을 반영함으로써 입영자들의 자발적인 신병훈련 참여와 군생활 조기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번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야전부대에서 시험 적용한 결과 신병의 67%가 자신의 특기 분류에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개인 희망을 반영한다고 해서 원하는 특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해당 부대가 필요특기 소요 내에서 3지망까지 희망특기를 선정하고 그중 보병과 포병특기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군사특기 분류 시스템은 분류의 전 과정을 서버에 저장해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장시간 소요되었던 특기 분류 심의를 전산화해 행정 업무를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이번 특기 분류 시스템의 개발을 계기로 신병들이 짧은 시간 내에 병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 육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이 취임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폴 셀바 미 합참 차장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이날 한미연합사령관에 취임한 빈센트 브룩스 대장은 예비역 육군 소장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1980년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주한미군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에는 미 육군 작전 담당 부국장으로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미 태평양 사령부 육군 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브룩스 대장은 연합사령관 취임사에서 앞서 가신 분들의 공헌과 희생에 부합하는 정신으로 미래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평화와 번영에 대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면서 오늘 밤 전투가 벌어져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년 반 동안 임무를 수행한 커티스 카파로티 전 사령관은 나토 연합군 최고사령관 겸 미 유럽사령부 사령관으로 부임합니다. 육군 특수전교육단이 특전부사관 220기 임관식을 열었습니다. 혹독한 상황에서도 완벽히 임무를 완수해낼 특전부사관, 그들의 임관식 현장에 김두현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에 입대해 17주의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내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 정신을 체득한 257명의 후보생들이 특전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경석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임관자 가족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임관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세계 최강 검은벨의 특전용사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확고한 대적관을 견제한 가운데 특수전 전문가다운 능력 배양에 더욱 힘써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날 임관한 특전 부사관 중에는 재입대자 8명과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어 군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임에도 입대한 김건희 하사 등 특별한 이력을 가진 특전 부사관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17주의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우리 특전부사관 220기는 세계 최강 최정예 검은벨의 일원으로 국가와 국민의 조건 없이 충성하여 대한민국 안보 제1선에서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부대는 이날 식전 행사로 선배 특전 용사들이 펼치는 고공강화 시범을 선보이며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했습니다. 이날 임관한 특전 부사관들은 폭파와 화기, 통신과 의무 등 주특기를 부여받고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누비며 최정예 특수작전 전사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육군 39사단이 사단법인 충무 나라사랑 공연단과 전군 최초로 민군 합동 공연단을 결성했는데요. 지난달 28일 공연단이 역사적인 첫 시범 공연을 펼쳤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충무 민군 나라사랑 공연단의 첫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충무 민군 나라사랑 공연단은 육군 39사단과 사단법인 충무 나라사랑 공연단이 경남 도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민군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결성했습니다. 이처럼 군과 민간단체가 함께 공연단을 결성한 것은 육군 39사단이 처음입니다. 공연은 1부와 2부, 3부로 나눠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1부는 일제강점기의 서름을, 2부는 6.25 전쟁을, 그리고 3부는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담았습니다. 우리 장병들을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주 힘든 환경 속에서 나라를 지킨다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병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저희 민간 공연단과 함께 군악대와 같이 이렇게 공연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충무 민군 나라사랑 공연단은 앞으로 월 1회 정기 공연과 특별 공연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국방TV 국군의 밥상이 2일 롯데호텔에서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매년 전년도 프로그램 중 창의적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시상하며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방송 시상식입니다. 국방TV 국군의 밥상은 작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이달의 프로그램 선정 이후 2번째로 수상했으며 국군의 밥상을 연출한 이상신 PD가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군 밥상의 변천사와 군의 다양한 먹거리 등을 담은 다큐멘터리 국군의 밥상은 2일과 5일 국방TV에서 재방송됩니다. 유사시 생화학 테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채취해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국산화돼 군에 보급 중입니다. 영원과학 주식회사에서 만든 화생표본 수집 후송 키트인데요. 폭발물을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폭발물 키트와 각종 백신 치료제도 소개됐습니다. 방산인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원과학 주식회사에서 규격화한 화생표본 수집 후송 키트입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시료 채취에 쓰이는 여러 도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군용 키트의 장단점을 1년간 비교 분석해 우리 군에 맞게 규격화시킨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은 3가지. 시료 채취 용기를 불투명 유리병으로 멸균시켜 제작했습니다. 미군의 경우 화학 시료는 유리병에, 생물 시료는 플라스틱 병에 따로따로 채취하는 상황. 우리 군은 번거로움을 없애고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쉽게 부러지는 시료 채취 면봉과 뭉툭한 주사 바늘도 참신한 아이디어 장비입니다. 모방을 방지하는 것을 획득을 하면 그다음에 그 각군 특히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홍보를 해서 그럼 그분들도 현재로는 아마 미군이나 이런 데 것을 도입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더 훨씬 월등한 그런 개선 제품들을 소개해서 이제 해외 수출을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폭발물 탐지 키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의 경우 고가의 정밀 엑스레이 탐지 장비로 폭발물을 밝히는 상황.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휴대가 가능하고 간단한 절차로 폭발물 유물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에서도 도입을 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든 폭발물들과 위험 물질들을 하나의 키트를 사용해서 그 가볍게 그 표면 위에 뭐 몇 번 문지른 다음에 그다음에 키트에 넣고 관찰을 하면 곧바로 이제 일반 폭발물과 군용 폭발물, 사제 폭발물들까지를 한 번에 뭐 2, 3분 내에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키트들이 지금 나오게 되었고요.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최신 백신도 소개됐습니다. 탄저균이나 천연두, 보톨리늄 등 유사시 적의 화생방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최신 약품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어떤 그 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그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설립돼 14년 동안 화생방 분야에 매진하고 있는 영원과학 주식회사. 최상의 기술을 공급, 소개하고 국산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경기 국정을 준수하고 서로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의무송항공대 메디온 부대의 창설 1주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의무와 후송, 그리고 수리온을 합성해 이름 지은 메디온 부대란 이름에 걸맞게 그 역할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장병들의 긴급 후송과 국민의 생명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됩니다. 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